기후 미식회라고 매주 목요일마다 먹거리 이야기를 하는 날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인데 사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12년 차 비건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너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제 차례가 딱 되니까 건강한 고기 먹기가 주제인 거예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오늘은 육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전체 온실가스의 14% 정도가 고기 때문에, 육식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채식을 지향하자고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고기 끊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기도 하고 회식이나 이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고기 먹기, 육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모시고 먹거리 상담도 받습니다. 여러분 샵 0999로 문자 사연 보내셨잖아요. 여기로 건강한 고기 먹기에 관한 질문, 상담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바로 전해드리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그 육식에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14%나 우리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말 들으면 좀 이상한 게 뭐 조리 때문에 생긴다면 그러면 야채도 조리하는데 온실가스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축산업, 고기를 대량 사육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하면 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공장이나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이 생길까? 이런 게 좀 의아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온실가스 14%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먹거리 요인이 26%, 근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 그래서 13에서 14%가 육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실 조리 과정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앞에서 PD님이 온실가스의 14%가 육식에 의해 발생한다 했는데 네. 또 고기별로도 좀 알아봐야 돼요. 아, 그게 고기별로 또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오. 그 중에 50%가 네. 소고기하고 양고기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소나 양은 물론 키워지는 그 수가 많기도 하지만 네네. 이제 그것보다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제 트름, 방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렇구나. 많이 되새김하는 네, 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방출이 되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는 그 온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네. 똑같은 양이어도. 아,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50%가 뭐 닭이나 돼지, 생선 뭐 이런 것들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반추 동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되새김을 하는 동물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든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네. 먹고 싶은 고기도 먹으려면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인데 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육식을 꼭 해야 한다면 이제 꼭 해야 이렇게 한다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뭐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 주변에서도 채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를 위해서 맞아요. 고기 음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상황을 열어놓고 어떻게 더 더 건강하게, 유연하게. 맞습니다. 네. 이게 건강하게라는 단어보다는 좀 유연하게라고 하는 유연하게. 표현이 더 맞는 것 네. 같은데요. 육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 말씀드린 소고기나 양고기 네. 이런 것처럼 붉은살 고기보다는 뭐 닭고기 또 생선 이런 흰살 고기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아, 우리가 생선 얘기할 때 네. 흰살 생선, 붉은살 생선 하는데 선생님께서 네. 고기로 흰살 주로. 고기 그러면서 네, 네. 닭하고 생선을 묶으니까 새롭네요. 네네. 그래서 물론 깊이 들어가면 뭐 생선 별로도 또 다르고 네. 뭐 이렇지만 이제 크게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고기 1kg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거기에 투여되는 에너지, 뭐 곡물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해봤더니 고기별로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탄소 발자국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소고기, 양고기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네.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있지만 네. 이 키워지는 기간이 길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곡물이 많기도 하고 이래서 이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소고기의 약 절반 정도의 탄소 발자국을 남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육식을 해야만 한다면 탄소 발자국이 네, 적은 적은 것으로. 네, 맞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뭐 생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큰 틀에서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나오는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그 부위별 소비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래 탄소 발자국을 적게 남기는 그 고기 종류를 선택한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선택을 했더라도 네네. 만약에 저지방 부위를 먹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삼겹살? 네, 맞습니다. 소비 1위가 삼겹살인데요. 네. 삼겹살을 먹는다면 우리나라 삼겹살 소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산량에 비해서 이제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삼겹살 부위는 외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식당 가면은 뭐 심지어 포르투갈에서 오는 삼겹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아. 유명한 맛 좋은 삼겹살, 고기, 돼지고기들 이런 것들도 많이 수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산화탄소, 운송 중에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하겠죠. 발자국.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단일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아요. 반면에 이제 저지방 부위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소비량만큼 다 네. 소비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그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네. 보관을 합니다. 창고에. 근데 고기는 상하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또 투여되겠죠. 온도를 네. 낮추기 네. 위해서. 그래서 꼭 육식을 해야 된다면 그런 그 킬로그램당 탄소 발자국이 적은 것들을 선택하고 네. 또 그 부위별로도 좀 저지방 부위를 선택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네네. 조금 에너지를 덜 쓰는 조리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에너지를 덜 쓰는 조리법 하면. 예를 들면은 푹 고아서 먹는 뭐 곰국, 네. 족발 이런 거죠. 그런 게 네. 탄소 그런 거는 발자국을 많이 남긴다? 아니면 네. 그래서 나중에 음식별로도 탄소 발자국 네. 양을 계산해 주는 게 있는데요. 예.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주로 곰국, 설렁탕 이렇게 소고기이면서 푹 끓이는 것들이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들은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서도 탄소 발자국이 다르고 네, 맞습니다.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는 건강에가 다르고 조리법에 따라서 또 탄소 발자국이 달라지고 그렇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건 탄소 발자국을 가급적 적게 남기면서 건강에도 좀 덜 해로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지방 부위를 저지방 부위가 그런 그 뭐 이동 중의 온실가스나 또는 보관 중의 온실가스를 높이는 예. 뭐 이런 거에도 관여를 하지만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겹살보다는 저지방 부위가. 네.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발자국 우리가 한 달 넘게 오늘의 기후하면서 청취자분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만들어져서 운반되고 먹을 때까지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총량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는 뭐 만들어질 때는 아주 다양한 요인들도 또 적용이 돼서요. 네. 그렇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신경 써서 맞아요. 네, 먹기가 아무것도 좀 못 먹는. 먹기가 좀 불편해지니까 그냥 네.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소화양은 좀 피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육식을 하더라도 좀 저지방 부위를 선택하고 그리고 흰살생 네, 고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법도 좀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고기를 사실은 좋아해서 먹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네. 성장기에 고기를 못 먹으면 혹시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음식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음. 정말 신념만 가지고 네. 그 채식 지향 그 식단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되게 공부하지 않고 예. 그냥 현미와 채식만으로 먹었는데 한 3개월 뒤에 호르몬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안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채식 지향으로 식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몸은 우리의 신념만 가지고는 좀 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하게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유연하게. 네. 그러니까 한식에서 그런 얘기 음.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한식에서 이렇게 오첩반상 뭐 이런 거 보면 네, 주로 네, 단백질을 맞습니다. 고기나 생선으로 보완을 하고 나머지 음. 야채 반찬들이 있으니까 음. 다들 제가 채식한다고 하면 다들 걱정하는 게 야, 한식에서 고기 생선 빼면 뭐가 남냐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그러면 아. 단백질을 보충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식의 네. 기본 그 찬들은 식물성이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육식을 많이 하게 된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부터 이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포함해서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네, 이제 고기 구워 그러면 먹어야죠. 네, 그럼 가족들과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방금 피디님도 고기 구워 먹어야 네, 될 것 예. 같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로 이제 모이면은 특별식이 다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그 육식을 많이 하게 된 식문화에는 외식 문화가 음. 좀 있어요. 음.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조리 공간이 점점 축소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차려내는 그런 테이블 정도가 좀 유지가 된다 이 정도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맞아요. 와, 정말 좀 슬픈 일이긴 한데 그 이제 이거 냄새가 나요, 선생님. 막 집에서 고기 생선 막 하다 보면 네.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기는 나가서 먹게 되는데 네네네. 외식하는 시간이 점점 많을수록 음. 당연히 고기 육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외식 문화와 배달 음식 문화와 육식 소비가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식의 증가가 이런 외식 문화랑 관계가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양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죠. 아, 맞습니다. 근데 네. 요즘은 저희 동네에서 외식하러 나가도 전부 마라탕, 네, 양고기. 맞습니다. 양고기 집도 많아지고 네. 중국 음식이 좀 많아지고. 확산되면서 네. 양고기를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육식 문화는 그 외식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누구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네. 맞아요. 외식하려고 나가보면 대부분 다 음. 고깃집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모이더라도 근데 채식은 손이 많이 가. 많이 가요. 네네, 이런 아니에요. 그런 그 뭐라 그러나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채식을 좋아하고 하지만 네. 야채 씻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런가요? 네. 씻는데 시간이 제가 빨리빨리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막 한참 걸려요. 씻고 다듬고 하는데 채소를.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씻는 동안 채소들과 교감을 좀 나눠보세요.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올 음식인데 네. 우리는 그거를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아, 너도 생명이었고 네. 네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명을 주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음식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비건식 하는 분들 중에는 네. 기후이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네. 대부분 생명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맞아요. 네. 비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음. 그거는 우리가 식물도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그 식물 안에서의 생명도 좀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크게 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통 콩나물을 씻을 때 대화를 하면서 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외식으로 하는 음, 육식이 늘어나면서 음. 이게 우리 건강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줬겠죠, 지금. 그럼요. 제가 채식이 좋아요, 또는 뭐 저지방 부위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그 기후 위기에 네.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음. 그게 우리 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육식 소비량이 늘어나는 그 그래프와 대장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이건 이제 우리 몸을 조금 더 깊이 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네. 되면 장의 길이와 네. 이 육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 이제 이 정도 결론을 오늘은 좀 내리고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고 유연한 네, 유연한 고기 요리를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저는 고기 요리라 하더라도 고기만 들어간 요리는 조금 좋아하지 않고요. 네, 네.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채소가 같이 들어가는. 네. 특히 이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아이들이 이 부모님들이 외식을 많이 하니까. 하는 동안에 네. 아이들이 고기만 먹는 것들이 습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연휴 동안 어린이날 우리는 뭐 좋은 선물을 예. 좋은 선물을 찾잖아요. 예.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한 가지 해보면 어떨까?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시간을 선물해 주면 어떨까? 집에서. 네, 네. 그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 잡채입니다. 잡채, 너무 좋아해요. 네, 잡채는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채소를 썰고 제가 말씀드린 그 저지방 부위가 좀 들어가면 맛있어요. 네.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로 해서 고기도 함께 볶고 채소도 함께 자르면서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게 아마 아이들이 두고두고 어린이날을 기억하면 어른들과 함께 만들었던 음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기도 유연하고 건강하게 먹어보자. 네.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